자, 마이크 들리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막판에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그죠? 제가 계속 여러 번 강조를 드렸다시피 확진자는 증가를 하지만, 물론 시장이 여기서 반격을 해준다라는 보장을 드리긴 좀 힘들어요. 사실. 사실 경기가 살아나려면 확진자가 감소를 해야 돼요. 확진자가 감소를 하고 뭔가 안정적으로 가야 경기가 살아날 수 있고 또 외에 이제 뭐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선, 철강, 건설 이런 쪽에 있는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면 자, 시장에 대해서 먼저 좀 보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뭐 큰 하락은 안 나온다 그랬죠. 제가 이게 학습 효과라고 해요. 작년 3월 달에 이미 한번 겪었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에 대한 무서움을. 근데 올해 코로나 변종이 또 유행을 하면서 시장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뭐 3,300까지 뚫었던 이 지수를 굉장히 강하게 좀 흔듭니다, 지금. 코스닥도 그렇지. 코스닥 뭐 다 땡겨놨어요,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다 땡겼죠. 근데 여기서 지수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바닥은 아니에요, 지수가. 왜냐면은 저도 이제 오늘 뭐 아까 이제 여러분들 무료방에도 드린 것처럼 아이스크림 에듀나 뭐 이런 것만 매수를 해서 이제 그런 것들만 했지 다른 걸 추가 매수하진 않았어요. 저는 오늘 사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시장이 돌아 나가는 거 보고 사도 안 늦어요. 그래서 오늘도 매수는 안 했는데 보면은 지수가 땡기긴 했어요. 오늘. 근데 이제 투자자 추이를 보면은 이 지수가 올라가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근데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또 투매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바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외국인이 오늘 들어오면서 지수가 끝났으면은 뭔가 외국인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매수를 한 거겠죠, 오늘. 그러면서 들어온 거겠죠? 근데 외국인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오늘. 오히려 개인만 더 사가지고 끝났는데 지수는 올라간 거예요. 뭔가 시장이 좀 뭔가 조정이 좀 이틀 동안 크게 나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뭐 좀 저가 매수가 조금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속적인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조금 이런 뭐 안타까운 이제 상황을 전달을 해드려서 좀 저도 되게 안타까운데 바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은. 그나마 코스닥이 좀 괜찮은 게 개인들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막판에.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주범은 누굽니까? 외국인이에요. 그나마 코스닥 시장이 나요. 근데 코스닥은 왜 외국인이 들어올까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은 코스닥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 올려드린 내용 있죠? 어, 잠깐만요. 메모장에 적어놓은 거를 좀 펼쳐야 되는데, 요거는 아까 우리 회원들 분들하고 공부를 한 거고. 자, 요런 내용들을 올려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그죠? 처음에는 코로나가 작년에 처음 발생했을 때는 마스크하고 방호복이 갔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원격 교육주하고 원격 관련주들. 오늘 뭐 아이스크림 에듀라든지, 그죠? YBM넷이라든지, 뭐 아까 얘기하셨던 뭐 알서포트라든지 원격 솔루션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키트 관련주들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올라올 수 있는 게 뭐죠? 치료제예요. 작년에 이 코스닥을 상승을 이제 유지를 했었던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처음에 스타트를 끊었던 게 이 치료제 관련주예요. 작년에 마스크나 방호복이나 원격 교육주, 원격 관련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올라가는데도 지수가 박살이 났었어요. 이렇게. 물론 이 당시에 이렇게 빠질 때 저는 마스크 관련주나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을 또 챙겼었어요. 이렇게 빠질 때도. 그리고 밑에서 이제 들어갔었던 건 치료제 관련주하고 키트 관련주들을 주로 집중적으로 좀 추천을 했었고요. 그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마스크하고 방호복 원격 교육주 원격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이 나오고 야 아이스크림 에듀는 막판에 8%까지 땡겨 올렸는데 다시 아까 제가 5%대 왔을 때 5%인가 4%대 5%인가 그때 왔을 때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소액 조금 더 사보라 좀 사셔도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또 잘 끝났네요. 그죠? 잘 상승해서 끝났는데 얘네들이 당장에 죽지는 않아요. 근데 얘네들이 왜냐면은
확진자가 계속 증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들어갔어요. 저녁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집합금지가 걸렸어요.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인천 지역에 있는 우리 그 자녀분들은 학교를 안 갔다고 해요. 오늘 서울에 계신 뭐 학생들은 뭐 학교를 간 그 학생들이 좀 많은데 인천 쪽은 또 벌써 안 가요. 12일부터 시행인데 아무래도 뭐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보다는 학생들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안 갔겠죠. 그러면서 이제 원격 교육주나 원격 관련주들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근데 작년에 시장을 끌어올렸던 초창기 때 끌어올렸던 그 주범들은 키트 관련주하고 치료제 관련주.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시젠을 물어보셔가지고 종가에 좀 한번 잡아볼만 하다고 이제 얘기를 좀 드렸거든요. 이것도 손절가도 잡아드리고. 근데 조금 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밀려서 끝나기는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살아 있어요, 얘네들도. 왜냐면은 주말이잖아요. 확진자가 더 나올 거란 말이에요, 주말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오후를 기준으로 확진자가 장 끝나기 전까지 200명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오늘은요, 어제에 비해서 2배가 증가를 했어요, 지금. 어제 장 끝나기 전까지 분명히 오늘 확진자 수가 요 라이브로 올라오는 거 있죠?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사이트가 있어요. 200명이었어요, 어제. 어제. 분명히 어제 1시, 2시 넘어갈 때 200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장 끝나고 벌써 428명이에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게 딱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음 주 초까지는 이런 그 이제 교육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좀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모멘텀들은 좀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였었던 것들이 이제 키트란 말이에요. 키트하고 치료제예요. 지금 치료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상승세는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코로나 델타 막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뭐 바이오니아나 이런 종목들이 막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죠. 이거 100% 먹을 수 있던 거를 20%밖에 못 먹고 나와가지고 되게 아쉬운데 이런 것들이 움직이다가 이제는 조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이오니아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 있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못 가고 있었던 치료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매수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앞으로 얘네들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더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코스닥 시장을 그렇게 끌어올려 놨었던 그 주범들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의 비중이 40%입니다. 40%.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올라가야지만 시장이 올라가요. 근데 오늘 막판에 이제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올라왔던 이유가 오늘 보면은 NVH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방에서도 추천을 드렸지만 어제 그랬죠. 제가 손절 안 했다고요. 유료방은 추천을 드렸지만 이제 음압병동이나 이런 것들의 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환자가 늘어나니까 또 이제 격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오늘 좀 주가가 좀 올라왔죠.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을 좀 끌어올려 놨던 것들 또 2차전지가 있었죠. 근데 2차전지는 아침부터 강했어요. 얘네들은. 2차전지 관련주는 사실 뭐 저는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사실 단기간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죽을 때쯤 되면은 죽기 시작을 하면은 반도체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거예요.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2차전지는 하지 말고 반도체 쪽이나 OLED 쪽으로 투자를 하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찌됐건 코로나만 끝나면은 갈 수 있는 산업이에요. 슈퍼사이클의 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있는 종목들이 좀 시장이 지금 눌릴 때 매수를 해두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시장이 돌아 나갈 때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현금 확보를 좀 해놨는데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또 더 사면 돼요. 그냥 내려올 때 시장이 돌아 나갈 때 더 사면은 단가 낮춰지고 압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으로 한번 타기 시작하면은 100% 200%씩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대장주 나오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어요. 하반기에는.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좀 지금 몰고 있는데 당장에 지금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코로나랑 연관 있는 종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데 좀 가볍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작년만큼 심각하지가 않아요. 지금. 확진자가 2,000명이 넘으면은 뭐 시장이 좀 더 밀릴 수도 있겠지만 2,000명이 넘을 수도 있겠죠. 뭐 정부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달에
2,000명이 넘으면 조금 안타깝게도 시장이 좀 더 밀리겠지만 오히려 그때 더 싼 가격에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현금으로 더 좋은 종목들을 매수를 해서 나중에 대박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좀 돌리셔야 되고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섹터 쪽을 미리 선침해를 좀 해두셔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나 치료제 관련주는 좀 가볍게 보세요. 이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2주 정도 지금 한다고 하죠. 4단계를. 근데 만약에 그 2주 정도 하는데도 만약에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감소합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하고 나자마자 확진자가 계속 감소를 했었단 말이에요. 1,000명대 넘어가고 나서부터. 근데 올해에도 그렇게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작년만큼의 상승은 안 나올 거예요. 얘네들이.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으로만 보셔야 되고 작년만큼의 상승은 안 나오니까 대박이 터지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대박이 지금 뭐 나오긴 했죠. 뭐 진원생명과학이나 바이오니아 이런 게 대박이 터졌는데 이 이후에 대장주가 나온다라 그러면 뭐 100% 200% 올라가는 종목들은 나오기가 좀 힘들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단기로만 보셔야 돼요. 길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가 돌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언택트 이제 확진자 줄어들고 또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된다 그러면은 소비가 살아나겠죠. 여행, 항공, 카지노 이런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그때 돼서 얘네들 매수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대응을 좀 하시면 돼요. 이쪽은 코로나 쪽은. 그래서 델타 확진자가 이제 줄어들면은 또 이런 악재나 이런 것들은 금방 또 해소가 되는 거고 초창기 델타 막 터지고 해외에서 유입되고 막 하기 시작할 때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오래 안 갑니다. 물론 지수는 좀 단기간에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앞만 보지 말라 그랬죠. 제가 당장 시장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어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안 쓸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는 우리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 굴에만 들어가도 그러니까 호랑이 그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은 살 수 있다고. 이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쪽으로 자금은 몰리지만 이쪽은 좀 가볍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진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 지금 이렇게 시장이 급락할 때 선침을 해야 여러분들이 하반기 등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요.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늦었어요. 2차 전지 매수하시면 안 돼. 2차 전지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고 2차 전지 다음으로 돈이 어디 들어올 것이냐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가장 큰 건 반도체. 왜 반도체가 되냐면은 지금 뭐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교육을 하겠다라고 까먹고 못했는데 지금 할게요. 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빠질까요 이게? 아니 분명히 실적이 좋대. 얘네들 어제 동시 거의 뭐 비슷하게 실적이 나왔죠. 얘네 실적이 좋대. 막 어닝 서프라이즈래. 근데 주가가 밀려 내려가. 왜 그럴까요? 주식은 여러분들 선침해요, 선침해. 애초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건 리포터나 이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던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갔던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 8만 원 깨진다 그랬죠, 분명히. 그래서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팔라 그랬어요, 제가. 단기로 보시는 거면 팔고 중장기로 들고 갈 거면 그냥 상관없다. 오히려 살할 때 더 사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SK하이닉스도 12만 원대가 깨지고 삼성전자도 7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저는 삼성전자의 가장 매수 적기는 한 7만 5천 원까지 오면은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는 11만 원이 좀 깨져야 됩니다. 당장에 못 갑니다, 쟤네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같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럴 때 사야죠. 언제 살 거예요? 그렇게 세일해 줄 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삽니까? 또 다 올라가가지고 고점 찍을 때 또 사시려고. 주식은 남들하고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해야지 이겨요. 제가 계속 투매하지 말라, 투매하지 말라 얘기한 것도 늦었어요, 이미. 시장이 한 이틀 정도 좀 단봉으로 해서 음봉을 만들어 놨으면 제가 미리 피했거든요. 이거 급락 안 맞았어요, 저는. 오히려 종목 다 팔고 현금 들고 있었을 거예요. 작년에 계속 그래왔었으니까 시장이 빠질 때 단봉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뜻하지 못하게 이게 장대 음봉으로 그냥 이틀 동안 빠진 거예요, 오늘까지. 이거는 누구도 대응을 못했을 거예요.
물론 뭐 미리 이런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성을 좀 감지하고 이제 미리 판 사람들은 대응을 또 한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안 판 이유는 더 살려고 안 판 겁니다. 사실 더 살려고 했던 거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랑 연관이 있는 종목들이니까 안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또 돌아가면서 순환 강세가 나오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대한과학이란 종목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어제도 우리 회원분들이 물어봤어요. 이거 제가 바닥에서 샀거든요. 이것도 지금 손실일 것 같죠? 수익입니다. 바닥에서 샀어요 이걸. 근데 어제 이렇게 빠지니까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 이거 대한과학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제가 이유를 이제 다 설명을 드려도 사실 불안한 거죠. 차트를 보고 있으면. 차트를 보면 사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께도 얘기 드렸죠. 마우스 선 뽑으라고. HTS 꺼두셔도 된다고. 그냥 안 봐도 된다고. 현금 확보 할 것만 해두고 안 봐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보고 있으면 마음만 흔들려요 계속. 근데 보면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오늘 결국에는 종가상 보니까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끝났어요. MVH 코리아도 계속 흔들다가 결국엔 막판엔 좋은 흐름으로 끝났습니다. 결국엔 매수가 들어온 건 외국인들은 이런 걸 사고 있어요 지금. 대한과학도 외국인 들어왔어. 볼까요? 외국인 샀나 안 샀나? 외국인 사잖아요. MVH 코리아 봐요. 외국인이 사잖아요. 미리 사는 거예요. 미리. 더 갈 걸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개인은 오히려 어제 한번 밀리니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전 오니까 갖다 파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샀다가. 왜냐? 오늘 아침부터 손실이었거든요. 왜냐면 종목들이 다 하락 출발해 버렸으니까 오늘. 아침부터 불안했던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야 올라온다, 기회다 하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홀라다.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니까. 손실을 보거나 본전에 갖다 팔았겠죠 오늘. 근데 외국인은 그 물량 받아먹고 있고 지금. 왜?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끝난 게 아니니까 계속 유지가 될 거니까. 그러다 보니 신풍제약도 보면은 개인이 매수는 하고 있는데, 그죠? 어제 팔고 오늘 또 사고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들어와줘요 같이. 여기서 올라가니까 단기 반등 나오니까. 아이스크림 에듀 오늘 안 팔았어요 저. 물론 분명히 파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료방이신 분들. 저 안 팔았습니다 이거. 오히려 아까 더 사라 그랬지. 내려왔을 때 못 사신 분들이나 꼭지에서 파신 분들은 더 사라 그랬어요 제가. 또 사라고. 오늘 보면은 수급이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어요. 이씨 뭐야. 자, 외국인 기관이 삽니다. 이건 지속적인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다음 주에 한 번 더 간다는 소리입니다. 수급만 봐도.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미리 예상을 하고, 만약에 그거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단기간에 힘든 이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손실을 확정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걸 계속 강조를 드렸죠 제가. 근데 이해 못해요 사실 사람들은. 왜냐면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건 마이너스니까 그걸 이해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보면은 오늘 또 이렇게 땡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니 갑자기 왜 시장이 좋아졌죠? 이거 오래 안 간다니까요. 이거 빠지는 거. 최대 많이 빠지면은 제가 이제 지수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더 밀릴 것 같아요. 예상해보면 최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 라인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그나마 지지를 지금 받아주고 있는 구간이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여기 쌍봉 그려놨던 구간. 요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요 언저리에서. 근데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하락 출발해서 양봉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돌려나가는 거예요 시장이. 확진자가 나와도 그래 확진자 나와라. 어차피 우리는 작년에 겪어봤어. 가는 놈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저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뭐가 빠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종목들이 치료제는 안 빠집니다. 키트 관련주도 안 빠져요. 먼저 빠진 놈들이 뭘까요? 마스크하고 방호복하고 이제 교육주들. 이미 선반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야 지금 확진자 계속 느네. 452명 됐네요. 그죠? 어찌됐건 그러니까 이게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시장이 일시적으로 흔들려서 급락이 나오는가, 또는 이 지금 악재가 나오는 이 악재가 단기적인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것인가.
만약에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가 있다라 그러면은 그거는 장기적인 거예요. 앞으로 시장이 계속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것들은. 근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제가 저번부터 얘기했다시피 이미 미국에서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 있고 치료제가 지금 나오려고 하는 막 임상 이상 들어가 있고 또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죠. 델타 변이 막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냥 그대로 이슈 소멸. 또 경기 살아나면서 지수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가 만약에 여기서 반전이 돼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코스피가 진짜 4,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여러분들 생각에 에이 무슨 말도 안 돼 4,000포인트까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는. 지금 막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사실. 물론 뭐 도중에 제 이제 그 시황이나 이런 게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그만큼 강한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그 주된 사업이 뭘까요? 산업이. 코스닥은 바이오 종목이 될 수가 있고요. 왜냐면 치료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또 한번 날뛸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신풍제약이 뭐 단기간에 올랐나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나온다는. 이게 단기간에 올랐을까요, 이게? 이게 몇 달을 올린 겁니까? 작년 1년 내내 올렸어요. 작년 1년 내내. 그러니까 이런 상승들이 또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를 올려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올라가냐면 반도체가 좀 커요. 2차전지 계속 갈 거고요. 근데 2차전지 못 잡아요, 이제. 반도체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어요. 오늘 반도체 종목들 오히려 지금 장 막판에 다 양봉으로 끝났어요. 그거는 지금 보면은 뭐 세력하고 물론 뭐 개인이 사고는 있지만 이게 막 그렇게 막 강하게 빠진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오늘. 그리고 일부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 오히려 기관하고 외국인이 잡아버렸어요, 오늘. 모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쟤네들도. 앞으로 하반기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잡혀가고 있고, 그 다음에 OLED 올라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조선, 철강 이런 거 조정 많이 나왔죠. 포스코나 조정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거. 그죠? 포스코. 물론 더 조정이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대우조선해야, 그죠? 이런 것들 조정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시 시장을 주도할 수가 있어요. 돌아가면서 순환 강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매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이제 현금을 확보를 한 거지.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는 뭐 겁이 하나도 안 납니다, 지금. 겁낼 만한 그게 아니에요, 지금. 겁낼 만한 그런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코로나가. 그러면서 지수는 과하게 빠지면서 좀 강하게 밀려서 좀 겁이 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거를 회복을 못하고 월요일날 회복을 못하고 좀 더 밀린다라 그러면은 3,100포인트 근처까지 내려올 겁니다. 여기서 지지받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여기쯤 오면은 이제 개인들이 무서워가지고 팔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이제 VIX 지수가 고점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VIX 지수가 뭡니까? 여러분들 공포 심리 지수죠. VIX 지수가. 그러면은 보면은 자 어딨니 차트가. 이게 왜 올라가냐면은 겁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겁을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차트 보시면은 자 공포 심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에이씨, 뭐야 이거 어떻게 없애냐? 자 급등했어요, 어제. 이게 왜 올라갈까요? 사람들이 점점 공포가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VIX 지수가 꼭대기를 찍으면 제가 뭐라 그랬죠? 꼭대기를 찍고 밀리기 시작하면 시장 지수는 바닥이라 그랬죠. 이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수는 좀 더 밀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사람들의 공포, 변동성 지수와 공포 심리가 굉장히 극에 달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투매를 하기 시작했죠, 개인들이. 그럼 그 투매한 물량을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다 사버려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V자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종목들이 뭐 일주일 안에 있던 그 사이로 막 30%씩 올라갈 수 있어요. 진짜 20-30%씩 막 올라갈 때도 있어요, 종목들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지금 반도체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물려있다라고 했을 때 손실을 확정 짓고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내려왔을 때 시장 돌아나가고 종목도 돌아나갈 때 더 사야 될까요? 그걸 더 사야 돼요 지금. 그런 작업을 하려고 제가 현금 확보도 좀 일부 해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이상한 종목들 다 빨리 잘라내버리고 좀 이상하다 싶은 거. 그래서 오늘 알루코라는 종목을 손절을 했어요. 알루코. 근데 이것도 오늘 막판에 올라오긴 했는데 이거를 왜 손절을 쳤냐면은 제가 자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주예요. 이런 것들 알루코는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하면 수혜를 받아요. 근데 알루미늄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급등을 했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단 말이에요.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다시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은 건설 쪽에 들어가는 원자재 철강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또 올라갈 거예요. 다시 지금은 밀렸지만 오히려 사실 알루코는 지금 매수 급소가 오기는 했는데 안 삽니다 저는 지금. 왜냐면 지수 돌아나가는 거 보고 살 거예요. 이걸 다시 사더라도. 그래서 철강 가격이냐 알루미늄 가격이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만 좀 어느 정도 악재가 해소가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노리셔야 되고 앞으로는 살 수 있는 종목들 눌릴 때 매수를 하고 매집을 할 수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타이밍을 언제 잡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사가지고 뭐 또 하루 이틀 시장 빠지면 고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살 필요 없고 시장이 돌아나가는 거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장은 좀 읽어가시면 되고 지금 종목들이 좀 많이 밀리고 빠지고 해서 걱정이 좀 많으실 텐데 그래도 막판에 좀 시장이 올라오면서 종목들도 좀 같이 올라와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들 그것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단기성 호재예요. 이거 길게 안 갑니다. 델타 바이러스 이거 사회적 거리두기 또 들어갔기 때문에 확진자가 월요일 이후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월요일 날 당장에 뭐 줄진 않겠지만 앞으로 조금씩 감소할 거예요. 사람들이 집 밖에 안 나간단 말이에요. 무슨 뭐 마스크 쓰고 있어도 감염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가까이 있으면 그죠? 그만큼 전염력이 엄청나게 강한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다음 주부터 거리두기 들어가기 나서부터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은 지수는 또 강력하게 반등세를 보이면서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악재에는 흔들리지 마시고 내 주관대로 내 소신대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린 거죠. 그거는 이제 뭐 산업이나 이런 건 제가 짚어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라 그러면은 소신대로 그 종목을 더 어디서 더 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그죠? 돌아 나갈 때 지수가 지금 당장 말고요. 돌아 나갈 때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하락.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오늘 뭐 저렇게 꼬리 달고 올라가 주니까 좀 기분은 좋은데 월요일날 조금 기대는 됩니다 사실.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양봉이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앞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그래서 코로나가 확진자가 뭐 갑자기 막 2,000명이 또 넘어가고 하면은 또 일시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겁먹을 필요가 없다 이거는. 시장이 지금 빠지는 거는 극히 일부고 극히 단순하게 단기적인 것 뿐이에요 이거는. 뭐 금리 인상하겠다는 거 아니고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뭐 계속해서 오래 갈 것도 아니고 뭐 그게 바이러스가 뭐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뭐 사망자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뭘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줄 아세요 지금? 폭염. 벌써 캐나다하고 미국은 폭염으로 70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700명이라 했나 아까 제가? 900명이라 했나요? 그렇게 사망을 했대요. 날씨가 더워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후변화의 이상 때문에 지금 그 54도까지 올해는 54도까지 올라간대요. 미국의 한 주는 이제 지역에 있는 그게 이제 54도까지 온도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안 빠지는 종목은 뭐가 있어요 시장에서. 오택이 안 빠지고 있어요 그죠? 지금 보유하고 계속 들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오늘 수익 실현 해야 되냐고 물어보셔서 그 다음 뭐 파세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쭉 내려와가지고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려고 그래요 또 얘도. 창문형 에어컨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미국 회사 중에 잘 찾아보면은요 에어컨 판매하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이 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캐리어 판매량이 그 오텍 캐리어 저 에어컨 판매량이 대한민국에서 수출하는 에어컨 판매량이 미국에서 1등이에요. 그래서 오텍은 계속 들고 가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미국 에어컨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지금 또 찾아야 되니까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마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 지금 찾기엔 좀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그런 관련주들을 또 사면 수익이 나겠죠. 당연히 단기간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런 악재나 이런 것들은 미리 선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은 뭐 화장품이나 이런 소비 관련돼 있는 종목들 있죠. 화장품, 뭐 여행, 항공 이런 것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좀 밀리는 종목들도 있고, 아니면 오늘 또 오히려 노랑풍선이나 이런 것들 또 양봉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끝날 것으로에 대한 그런 뭐 기대감으로써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기도 하고 하는데, 이 노란풍선도 오늘 사실 뭐 종가 공략주로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종목이기는 해요. 근데 아직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를 하라고 이제 얘기는 안 드렸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시장에선 그렇게 느끼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델타 변이가 끝나면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일부 종목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시장이 돌아 나가거나 이제 어느 정도 델타 바이러스가 좀 확진자가 감소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매수를 한다라 그러면은 또 단기간에 수익을 좀 크게 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뭐 시장이 급락해서 너무 무섭다, 너무 뭐 가슴 졸여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거 단기적인 걸 뿐이에요. 이건 단기적인 부분뿐이에요. 지금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관심이 제일 많은 게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에 관심이 되게 많아지기 시작할 시점이에요, 지금. 왜냐면 오늘 그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으니까.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반대라니까요. 오히려 코로나 때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얘네도 단기로만 보지, 지금 얘네들이 매집하고 있는 거는 반도체, 2차 전지, 또 코로나가 끝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컨택트 관련돼 있는 종목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사고 있어요, 얘네들은. 메타버스 관련주, 기후변화 관련주. 그러니까 우리도 그에 맞게 반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포트폴리오를 그쪽으로 옮겨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살금살금. 한 방에 다 몰빵을 하는 게 아니고, 아직 지수의 하락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살금살금 옮기라는 거예요. 사양 산업은 버리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쪽으로 살금살금 옮겨 두시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요, 수익이 크게 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예를 하나 드렸어요. 에코프로비엠을 예를 들면은, 제가 이거를 4만원대 추천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죠? 뭐 자랑할 만 하긴 하죠. 여기서 이제 초장기로 들고 가라고, 1년 이상 들고 가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저는. 근데 이걸 자랑하기보다는 저는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얘도 보세요. 주가가 4만원대 제가 추천하고 나서 오늘 또 급등해서 23만원까지 왔어요. 근데 보시는 거와 같이 한 번에 가나요,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조정을 받아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강하게. 그럼 이 조정받을 때가 내가 확신이 있고 성장산업이라 그러면은 저렇게 조정받을 때 사는 거예요. 그래야 떼돈 벌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근데 항상 사람들은 주가가 미리 움직이고 고점에 왔을 때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다 움직여 놓고. 여러분들이 사실 때는 이런 데서 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사야 돈을 벌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게 하고 싶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고 이러는 거에 걱정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쓰잘데기 없는 종목이 뭔가, 쓸모없는 종목은 뭐가 있는가. 그럼 그런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정리를 해버리세요. 그냥 정리하고 빨리 이런 쪽으로 갈아탈 생각을 해야지. 그것도 어영부영 정리 안 하고 있다가 또 이제 다 뒤늦게 가가지고 이런 종목 올라가면은, 아씨 안 되겠다, 그 종목 손절하고 이 종목 사면 어떻게 됩니까? 물려버려요, 바로. 또 꼭대기에서 갖다 사는 거예요, 또. 그런 악순환의 반복을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어떤 종목들을 보고 있을까,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할까, 이런 쪽을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 두시고, 그런 종목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나의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옮겨가야지 나중에는 계좌가 통계자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저는 이제 참 의미 없어요, 그런 건. 뭐 하루에 몇 프로를 수익을 내고 얼마를 수익 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통계자가 중요한 거예요. 통계자. 나의 총 계좌에 들어있었던 금액이 어느 정도 증가를 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다들 보면은 오늘 몇 프로 먹어서 기분 좋아. 오늘 몇 프로 먹어서 기분 좋아. 오늘 몇 프로 까져가지고 뭐 얼마를 손절을 했어. 그런 거 신경 쓰시면은 주식에서 큰 돈 못 법니다. 내 통계자를 조금씩이라도 늘려가고 거기서 수익을 내가고 그게 늘어가야지 기분이 좋은 거지. 뭐 오늘 당장에 뭐 얼마가 까졌고 오늘 당장에 이 종목은 내려가고 제발 그렇게 투자하지 마세요. 돈 못 법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 앉아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제가 돈을 벌었으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다른 전문가분들보다는 좀 많이 젊은 건 아시죠 여러분들? 어, 뭐 얘기를 해서는 젊은 거 치고 좀 빨리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전문가를 지금은 하고 있지만 저도 언젠간 이제 전문가 생활을 관두게 되면은 저도 저도 지금 투자해요.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종목을 제가 사지는 못하지만 저는 미국 종목 하고 있어요. 미국. 한국 종목은 못 하죠. 제가 이거 저도 사고 싶은데 못 사니까 저는 좋은 종목이 있어. 제가 만약에 뭐 반도체 종목을 산다. 제가 사면은 불법이 돼 버려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버리면 불법이 돼 버립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한국 주식은 안 하고 웬만하면 미국 주식에서 좀 중장기로 묻어둘 수 있는 걸 갖다 사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중간중간 언급을 드리죠. 제가 어떤 게 관심이 있다고 저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제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다 올라가서야 그 종목에 관심을 갖고 그 종목이 바닥에서 많이 밀리고 조정을 받았을 때는 내가 왜 그때는 안 샀을까라는 생각은 안 해요. 사람들은 왜 여기서 샀는데 내가 사면 왜 항상 떨어질까 이런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주식을 잘 하려면은 여러분들 뭐 유튜버에서도 뭐 성공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투자를 잘 해가지고. 그럼 그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야지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들처럼 뭐 오늘은 몇 프로를 수익내서 기분이 좋네. 오늘 뭐 아이스크림 애들 막 급등했잖아요. 기분 좋죠 급등하니까. 근데 좋아할 거는 아니에요. 통계자를 늘려야지 이제 좋아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종목을 그러니까 종목도 매수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수익 낼 수 있을 확률이 얼마나 높겠어요, 오늘.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하락 종목 수가 아침에는 1222 종목이었어요, 코스닥이. 근데 200 종목은 상승으로 돌아섰죠, 막판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봤어요. 보합이 50개니까 150 종목밖에 안 되네요. 돌아선 거는. 그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그냥 그대로 끝난 것 같아요. 상승 없이.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 그래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뭐 단타 치고 단기로 보고 오늘 뭐 아이스크림 헤드도 제가 뭐 길게 보려고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저것도 단기 또는 단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저희 방에서도. 근데 저런 거 먹는다고 해서 뭐 기쁘지 하나도 안 기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으려면 반도 종목도 잘 매수하고 매집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막 50% 100% 올라갔을 때 엄청 기쁘죠. 그럴 땐. 근데 굳이 오늘 뭐 저게 뭐 20% 올라갔다 뭐 몇 프로 올라갔다 이런 걸로 사실 저는 뭐 물론 뭐 올라가면은 응원도 하고 저도 기분은 좋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얘기했었던 이런 섹터들 뭐 확신이 있고 뭔가 신뢰가 가는 또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저평가돼 있는 기업들 그런 것들을 매집을 했을 때 수익을 내면은 그런 것들은 진짜 기분이 최고죠. 예전에 이제 덕산네오룩스가 그랬죠. 덕산네오룩스 만 원대에도 한번 추천을 드렸었고 3,500원, 3,700원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3,500원, 3,700원 대 추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장기로 갖고 가실 분들은 이거 1년 이상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덕산네오룩스 갖고 계신 분 한 분도 없어요.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얼마나 저평가가 돼 있는지 그런 내용들까지도 알려드렸는데도 지금까지 들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제가 언제 추천했냐면 여기서 추천을 했어요. 여기서 매집을 했단 말이에요. 떨어질 때. 이게 지금 6만 원 가 있어요. 3만 원대 추천한 게 3,500원 두 배 가 있어요. 이게 지금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제 앞으로 반도체가 아닐 것 같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가나.
제 말이 틀린 거 아닌가? OLED도 마찬가지예요. 다 성장 산업이에요. 성장 산업에 들어와 있는 것들 중에 아직까지 못 갔어요, 얘네들이. 왜? 작년 상반,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건설, 조선 이런 것들이 대박이었죠. 뭐 저도 뭐 두산중공업으로 뭐 100% 수익 내고 막 계좌 올라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우리 회원님도 수익 난 거. 150% 수익 나신 분들도 있고. 막 1000만 원 수익 내신 분도 있어요. 계좌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있는데 반도체라고 못 그럴까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상반기 때 못 갔어요, 얘네들이. 상반기 때 진짜 죽 쓰고 있다가 저는 사실 상반기 때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일찍 들어간 종목들도 있어요, 제가. 더 살 겁니다. 더 살 거라고 얘기를 했고 팔지 말라 그랬어요. 굳이 손실 보고 팔 필요가 없다. 성장 산업이니까. 들고 가면은 나중에 100% 200%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백날 해도요. 나중 돼 가지고 반도체 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팔아요, 사람들. 제가 팔지 말라고 해도 팔아요. 거기서 올라와 가지고 좀 조정받잖아요. 그거 무서워 가지고 팔아요. 돈 벌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게. 계좌가 확 늘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막 중요하다고 오늘 중요하게 방송을 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는 무료방도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들은 앞으로 여러분들 하반기에 지금 시장에서는 막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막 주식 때려칠까 이런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다들 많이 하실 거예요. 막 내 종목이 마이너스 30%가 있고 막 50%가 있고 막 계속 빠져. 또 막 델타 변이 바이러스래. 막 꼴도 보기 싫어 계좌가. 그럴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근데 나중에 하반기 가서 지금 이렇게 버텨가지고 좋은 종목들 매수해놓고 기다렸다가 하반기 수익이 왕창 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주식 관뒀다가 포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하반기 다 꼭대기 또 가가지고 이제 주식 좀 다시 해볼까. 내가 옆 동네에 뭐 철수는 돈을 뭐 어제 반도체를 매집을 해가지고 뭐 한 1억을 벌었다는데 6개월 만에 뭐 하반기에 몇 달 안 돼가지고 1억을 벌었다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해야 되나? 또 하면 그게 또 꼭대기예요, 그게. 그렇게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일시적인 거니까 제가 시황 다 올려드리잖아요. 일시적인 거니까 시장에 겁먹지 말고 또 지금 매수할 때는 아니니까 마우스 선 뽑고 손가락 묶어 두시라고. 하지 말라고 매매. 그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건들 수 있는 거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 뭐 교육주가 있을 것이고 진단 키트가 있을 것이고 코로나 치료제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소액으로 건드리셔도 된다. 근데 그거 외에 다른 거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를 뭐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한다? 또 고생하는 거예요. 또 계속 지금 내려올 때 추가 매수하면 나중에 돈 없어가지고 진짜 바닥 왔을 때 어떻게 살라고요, 그거. 그때 가서 많이 사야지, 바닥 왔을 때. 그죠? 지금은 사는 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종목이 싸지고 한다고 해서 지금 오늘 또 하루 양봉 나왔다 그래가지고 매수하면은 안 돼요. 돌아 나갈 때 사도 안 늦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이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 걸 못 봐요. 꼴을. 계좌에 돈이 뭐 한 1000만 원 정도 있어요, 현금이. 그럼 그거 가만히 냅두질 못해요. 꼭 뭘 사야 돼, 꼭 그거를. 오늘 살 필요가 없는데, 오늘 개인만 사는데, 오늘 지수가 밀리는데, 앞으로 좀 더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 사버린다니까요, 그거를. 버티질 못하고. 근데 그거를 현금을 잘 갖고 계신 분들이 나중에 돈을 크게 벌어요. 여기서 또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사실 시드가 적으면은요 주식을 하는데 여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런 시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멘탈이 터져버립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렇게 시드가 적으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날리세요, 종목을. 이상한 거 다 날려버리세요, 종목. 가망성 없는 거 다 날리세요. 그냥 날리고 반도체만 하시는 게 나아요. 확실한 거 하세요, 그냥. 괜히 시드 적은데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하면 수수료만 나가고 손실만 보고. 그죠? 그러지 말고 반도체를 매집을 하세요, 차라리. 그 작은 시드로.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매도 잘 못하면서 단타도 잘 치지도 못하면서 괜히 오늘 하루 뭐 몇 프로 벌었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돼가지고 또 단타 쳐가지고 돈 다 잃어요, 또 그렇게 하면. 그 시드도 적은데 그거 다 까먹으면 어떡해. 확실한 거 사가지고 확실하게 좀 수익을 내야죠, 수익을 낼 때는. 그죠? 근데 자꾸 그런 거를 남들이 뭐 얼마를 벌고
뭐 어디 뭐 딴 방에서는 뭐 얼마를 벌고 얼마가 수익이 났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그런 방도요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물려 있어요 다. 참 웃기죠. 저는 뭐 대놓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방은 얘기 안 해요. 본인 방에서 물려 있는 거 단가 얼마에 사고 이런 거 얘기하는 방 있나요? 그런 거 얘기하는 방 없어요. 저는 지금 얘기하잖아요. 반도체 종목 물려 있지만 내려가면 더 살 거라고. 더 산다고. 무조건 더 산다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무료방에서 뭔 얘기를 하건 뭐 종목이 수익이 났건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포트폴리오나 집중하세요. 뭐 그거 수많은 정보 듣는다고 해가지고 뭐 도움 됩니까? 딱 하나만 집중해서 해야지. 그죠?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뭐 장 끝나고 급하게 방송을 켜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론은 확신 있는 종목들로 몰아가세요. 확신 없는 거 하지 마세요. 물론 포트폴리오를 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해 놓으면 좋아요. 뭐 기후 변화도 한 종목 사놓고 제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제일 좋다 그러죠. 저는 이 또 올라갔어 오늘 아침에 얘기하고 나서. 저는 이 종목이 제일 좋아 보여요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는. 네이버는 너무 많이 올라서 저는 네이버는 진짜 별로고 저는 메타버스 한다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이 진짜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앞으로 상장하는 종목들 중에서 메타버스 관련돼 있는 종목하고 기후변화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금에 좀 여유가 있으면은 이런 종목들도 포트에 한 종목쯤은 그냥 넣어두시고 그게 비중이 크지 않을지라도 3% 5%만 딱 사두세요 일단. 그리고 나중에 크게 눌림이 나왔을 때 더 추가로 더 사주고 그죠? 그런 식으로. 지금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밀렸잖아요. 그런 것들도 올라갑니다. 제가 아침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뭐 화장품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소비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상.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러지만 중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지금 또 중국도 많이 확진이 되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딱 나왔었던 기사가 뭐가 있었냐면 델타 바이러스 퍼지기 전에 나왔던 기사가 뭐가 있었냐면 중국에서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의 그런 소비 심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뭐 이런 뉴스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복 심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최근에 명품샵이 있었죠. 명품샵. 명품을 엄청 샀잖아요. 우리 MZ 세대. ZM 세대인가요? 어찌 됐건.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나 이제 중년에 있는 우리 그 30대 있는 우리 그 사람들이 돈을 해외로 소비를 못 하니까 뭐 해외여행이나 이런 거 다른 데서 소비를 못 하니까 명품샵에 줄을 쓴단 말이에요. 소비를 못 하니까.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 분명히 그런 얘기가 한번 나올 거고 이미 중국에서는 스타트를 좀 끊어놨어요 지금. 단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빠진 것 뿐이지 분명히 다시 올라갑니다 쟤네들도. 그러니까 그런 이슈나 이런 것들이 확신이 있는 종목들은 손해를 보고 팔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런 질문을 또 하세요. 대표님 그럼 팔았다가 다시 사면 안 되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음, 팔았다가 다시 사면 안 되냐고.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뭐 이제 그 반도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 보면은 종목들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막 어제 이렇게 만약에 음봉으로 빠졌다. 어제 이렇게 음봉으로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어떤 식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지수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떠가지고 올려버려요. 그러면 어제 이제 저점이었던 그 가격들이 계속 생각나고 그 다음날 이제 올라가는 게 뭐 한 5% 6% 올라가고 있으면은요 이게 아침에 바로 일어나요. 10분도 안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려요. 아침에 5% 6% 올라가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여기서 딱 드냐면은 비싸서 못 잡아요 이거를. 근데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되냐면 막 30%씩 올라가요 일주일 안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나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주식을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해온 결과 못 잡습니다. 내려올 때 계속 단가를 낮추고 확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돌아 나갈 때는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왜? 이미 들고 있고 물려 있기 때문에. 내가 매수가가 5,000원이라고 하면은 물려 있던 게 뭐 5,000원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 이제 뭐 아침에 시가 출발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얘가 뭐 한 3,800원까지 올라와.
그래도 싸다고 느껴지거든요. 추가 매수가 가능해요 여기서는. 그죠? 이런 건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위에서 뭐 한 뭐 손절을 하고 막 쭉 내려와 이게. 근데 내려올 때도 돌아 나갈 때 잡아야 되는데 잘못해서 싸다 생각이 싶어가지고 여기서 매수했다. 그럼 또 바로 물리겠죠.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내려올 때 사는 게 아니고 돌아 나갈 때 사는 겁니다. 살 때. 근데 당장에 이거를 시장이 돌아 나갈 때 이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앞으로 델타가 끝나면 또 돌아 나가겠죠. 돌아 나갈 때 종목들 보면은요. 막 떠가지고 그냥 올라가 버려요. 종목들이. 근데 그러고 나서 종목이 그냥 가면 좋잖아요. 그냥. 근데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갔다가 밀렸다가 갔다가 밀렸다가 그러면 또 가는가 싶어가지고 5%풋들에 잡았는데 이게 끝날 때 막 3%대로 끝나 있어. 2%대나 물려 있어. 내가 마이너스 3% 4%가. 그러면은 그 다음날 조금 올라오면은 팔아버려요 이거를.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심리가 발생이 됩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인 저도 심리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미리 예측은 할 수 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심리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심리적인 압박감은 어떤 투자자라도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주식 종목을 알려달라고요? 알아서 찾아보세요. 아니 위에 다 올려드렸잖아요. 제가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들 뭐 이렇게 드려도 이거를 공짜로 또 다 달라 그러니 어떻게 그렇습니까? 제가 다 드렸잖아요. DB하이텍 이런 거, 리노 공업 이거 어디서 추천했어요? 제가 여기 뚫을 때 추천했어요. 제가 그죠? 뭐 네페스도 있을 것이고 하나만 있고 다 올려드렸잖아요. 캡처해서 참 위에 글 제가 무료방에 올리는 글 중에 쓸모없는 글을 올리진 않아요. 저는 뭐 쓸모없는 글 뭐 이제 응원하는 글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 추천해 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쓸모없는 글을 올리진 않아요. 무료방에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공부도 많이 되실 거예요. 위에 있는 글을 읽어보고 이제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반도체 종목들은 이미 밑에서 올라가기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계속 이 캡처해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종목 캡처해가지고 사진으로 올려드렸었는데 그거를 또 물어보시면은 그죠? 굉장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의미가 없는 건가 생각이 들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뭘 말씀을 드려야 되냐? 뭐 다 한 것 같네요. 되게 중요한 얘기에 대한 부분들은 다 한 것 같아요. 봐봐요, 우리 회원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지금 무료방에 정보 너무 준다고. 그 지금 유료방에 있는 거 드린 거라니까요. 무료방 그 무료방에 그 무료방에 계신 분들 진짜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무료방에 너무 준대잖아요 지금. 아무튼 당분간 제가 지금 이제 그 저기 뭐야 무료방에 좀 정보 좀 덜 줄 거예요 이제. 정보 좀 덜 드릴 거고 아무튼 유료방에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 많이 신경을 쓰는데 무료방도 좀 신경 써드리려고 하는데 요새 좀 많이 바빠요 이거 시장 보느라고. 그래서 다들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돼요. 진짜 다들 힘든 거예요 이거는. 다들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과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그거 차이입니다. 주식에서 잘하는 사람은요 버틸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버티는 걸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원체 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당장 내가 오늘 샀으면 내일 올라가야 돼. 물론 그런 시장이 있어요. 작년이 계속 그랬어요. 1년 내내.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뭐 종목만 좀 추천하면은 막 10% 20% 그냥 올라갔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지금 또 다 퍼준다고 제가. 알겠습니다. 진짜 이제 유료방에도 더
훨씬 많이 저거 해야죠. 걱정이 되니까 또 무료방에 계신 분들도. 아무튼 당분간은 좀 시황이나 이런 것만 좀 무료방에는 좀 올려드릴게요. 종목 이런 거는 이미 그 전에 다 드렸으니까 그런 건 보시고 시황만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무료방에는 좀 시황만 올려드리고 그것도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이거 써드리는 거 그죠? 이게 유료방에 드리는 걸 다 지금 올려드린 건데 그죠? 왜 어디로 굴러가냐 이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건데 그죠? 오늘은 아무튼 당분간은 좀 시황 위주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종목도 사지도 않을 거고 저도 당장에 시장 돌아나가지 않는 이상 종목 안 사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앞만 보고 하시지 마시고 좀 하반기를 위해서 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좀 잘 구성을 하셔가지고 좀 대박 좀 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박 낼 겁니다. 저는 대박 낼 거고 우리 방 계신 분들도 좀 대박 좀 나셨으면 좋겠네요. 버틸 줄도 알아야 돼요.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워렌 버핏이 수익을 낼 때 여러분들 물론 뭐 그 사람은 금액 자체가 상상을 못할 금액을 매매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워렌 버핏이 주식을 할 때 종목이 그냥 그 사람이 산 거는 수직으로 상승할까요? 계속 조정받고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 조정받을 때마다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은 부자가 하는 방식을 따라야 돼요. 뭐 어떤 거요? 몰빵하면 안 되냐고요? 몰빵하시면 안 되죠. 주식에서 몰빵은 자살입니다. 자살. 그러니까 단타를 치실 때는 내가 만약에 단타를 진짜 잘 쳐. 그죠? 단타를 친다면 괜찮아요. 몰빵하셔도. 나 단타 잘 쳐. 몰빵해도 됩니다. 1억까지는 괜찮아요. 진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0. 몇 프로를 먹건 2%, 1%만 먹어도 그죠?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니까. 내가 단타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또는 뭐 단타로 나는 뭐 돌을 텄다. 이러면은 저는 뭐 몰빵하는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러신 분들은 뭐 제 방에 들어올 이유도 없죠.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이거 지금 제가 방송하는 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이미 주식에 돌 튼 거니까 단타에 돌 텄으니까 승률이 한 20일 있다라 그러면은 단타로 성공하려면 여러분들 한 17일 정도는 성공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승률이 80% 나와야 됩니다. 한 달 동안.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3일 실패를 뭐 3일, 2일, 뭐 4일 실패를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손실이 적게 나야죠. 막 하루 이틀 번 거는 막 50만 원 벌었는데 그 다음날 손절한 거는 막 100만 원, 200만 원 손절하고 이러면 단타 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단타도 손절은 굉장히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절대 이 주식으로는 만약에 뭐 진짜 내가 확신이 있다. 나는 이 종목에 진짜 뭐 뼈를 묻겠다. 확신이 있다. 라고 하시더라도 몰빵은 하시면 안 돼요. 뭐 한 50% 정도는 실어 되겠죠. 근데 몰빵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에요. 몰빵은. 항상 주식은 분산 투자. 그죠? 자금이라는 것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뭐 이렇게 또 거진 뭐 1시간 정도 제가 방송을 좀 진행을 했는데 요거 녹화 영상은 제가 올리고 나서 여러분들 또 올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주식함에 있어서 과연 내가 어떤 걸 추구를 해서 해야 하는가, 내가 통계자를 늘리려면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에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악재가 돼서 시장이 밀리는 거면 제가 아마 종목 다 팔았을 거예요. 전 다 팔고 어디 들어갔냐, 인버스를 들어갔거나 곧버스를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뭐 은행주나 보험주를 들어갔겠죠. 제가 대부업체나 아니면 식료품 관련돼 있는 종목들, 이런 걸 또 분산 투자를 해놨겠죠 제가. 근데 지금 당장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퍼지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또 안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 당장에 또 더 못한단 말이에요. 아마 8월달 잭슨홀 미팅, 9월달 FOMC 회의 때도 제가 봤을 때 금리 인상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뭐 빠르게 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업자 수가 좀 그러니까 실업자 수가 감소를 해야 되죠. 그런 이제 경기 지표,
SMI 뭐 경기 지표 뭐 이런 것들, 소비 심리 지수 뭐 이런 것들 그 지표가 굉장히 지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안 나와요, 잘. 소비가 감소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라 그러면 종목 다 팔고 벌써 은행주나 이런 거 샀겠죠. 이미 그런 종목들 급등하고 있을 거고 오늘.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수 더 갈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왜냐면 금리 인상이라는 게 당장에 안 다가오니까 그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델타 바이러스 끝나면은요 지수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하반기에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이번에. 자, 고생들 하셨고요. 고생들 하셨고요. 힘든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내시고 버티세요. 버티는 자만이 승리합니다. 지금 시장은. 그리고 내가 어떤 종목을 더 살 건지 생각을 해두세요. 이런 시간대 분석을 해두시고 사지는 마시고 제가 살할 때 사시면 됩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코로나인데 좀 집에 계세요. 괜히 코로나 저거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나가지 마시고 집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뭐 집합금지니까 그죠? 집에서 그리고 뭐 일요일 저녁 9시에 또 이제 강의 방송 하니까 제 그 유료방에 계신 분들은 강의 방송 또 참여하시고 어차피 집에 있는 거 공부나 합시다. 우리 공부나 많이 하죠. 그래서 강의 방송 제가 해드릴 테니까 또 재밌는 강의 방송 또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요일 저녁 9시에. 자,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하셨고요. 라이브는요 제가 맨날 해요. 여러분들 카톡방 가입하시면은요 라이브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상품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라이브 맨날 합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우리 회원님들은 저기 일요일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고요. 우리 무료방에 계신 분들은 월요일날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번 설레보죠 이번에. 월요일날 그냥 반등이 세게 한번 나와라. 한번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기대는 갖지 마세요. 힘듭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내일 일요일날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